자, 함수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렇게 별도의 워크시트에 자, 빨간색 워크시트 있죠? 1월 거래 자료입니다. 자, 워크시트에 가서 뭘 하고 싶으냐면 2025년 1월에 매출 현황이 쭉 나타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월 거래 현황 표에는 주문일, 제품명, 지점, 단가, 수량, 할인율, 매출, 비고, 필드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대부분 시트 이름에 빈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앞에 참고 밑줄 언더바 오류 표시처럼 이렇게 밑줄을 넣거나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러 제가 1월 빈칸 거래 자료라고 넣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뭘 알려주고 싶으냐면 이렇게 그 함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함수 이 다른 시트에서 함수 1이라는 워크시트를 우리가 데이터를 인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우선 함수 1에 돌아가서 함수 1에 있는 D4셀과 함수 2에 있는 D5셀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디다 할 거냐면은 함수 1에 어디다 해볼까요? 네, 함수 1에 G6셀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는 하시고요. 자,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3만원 D4셀을 클릭했죠. 더하기 하신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갈 거예요? 함수 2시트를 갈 거죠. 그럼 함수 2시트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500만원 찍습니다. 자, D5셀을 찍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를 한번 식을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D4셀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던 셀이에요. 자기 워크시트 함수 1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나와요. 그런데 D5셀은 어디에 있는 데이터냐면 함수 2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오는 거죠. 함수 2라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봐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자, 함수 2라는 워크시트에 그냥 함수 2하고 느낌표 D5가 왔어요. 그럼 함수 2가 시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얘를 제가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써놓고 붙여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함수 2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시트명이에요. 그리고 뭐 했냐면 느낌표가 왔어요. 이 느낌표가 뭐 하는 거냐면 시트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 D5가 셀 주소가 되는 거죠. 셀 이름이 셀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월 거래 자료라는 걸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함수 5에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 1에서 그냥 또 아래다 해보면 되죠. 자, 1월 거래 자료에 가서 뭘 가져올까요? 매출 G4셀을 한번 같이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1에서 놓고 하겠습니다. 몇 개를 더 할 거냐면 함수 1에 있는 D4셀과 함수 2 워크시트에 있는 D5셀과 그리고 1월 거래 자료에 있는 G4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는 하겠습니다. 자, 함수 1의 D4 더하기 함수 2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D5 그러면은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로 가시면 돼요. 네, 수식 입력줄로 갑니다. 자, 여기다 갖다 클릭하시고 더하기 한 다음에 1월 거래 자료 찍고 그리고 뭘 찍어요? G4를 찍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볼게요. 차이가 보이나요? 차이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다를 거냐면 자, 빈칸이 하나도 없는 함수 2라는 워크시트에서 가지고 온 것은 그냥 함수 2라고 나오지만
1월 뭐라고 나왔어요? 거래 자료라고 되어 있는 빈 칸이 들어있는 워크시트는 앞뒤로 작은 따옴표가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가 붙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작은 따옴표가 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 사이에 빈 칸이 있거나 특수문자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가 붙어요? 작은 따옴표가 붙어요. 그리고 역시 느낌표는 구분을 하는 것이고 셀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도 이건 나와요, 여러분. 필기시험에도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수 5 워크시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차피 함수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별도의 이 다른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참조해서 계산하는 부분까지를 연습해 보기 위한 예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매출 건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점별 매출 건수를 계산하자라고 했습니다. 종로부터 강남까지 우리가 계산을 원하는 뭐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자, 지점의 이름은 어디에? B5부터 B11셀에 들어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 대한 거래 자료는 1월 거래 자료에 보시면 자, 어디 C4에서부터 어디까지? 네, 마지막 데이터 C93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 있는 1월 거래 자료 시트에 범위를 지정해주고 원하는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자, 매출 건수니까 count ifs를 쓰라고 했습니다. count ifs를 쓰겠습니다. count ifs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런 경우라면 자, 일단 뭐를 하시고요. 우리가 정렬을 지우시고요. 그죠? 정렬을 해제하시고 지금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었는데 해제하시고 써보겠습니다. 는 count ifs 하시고 자, 조건 비교할 범위로 1월 거래 자료를 찍고 드래그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콤마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함수 5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나는 이 함수 5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함수 5를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나옵니다. 자, 체육핸들을 드래그 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매출 합계, 지점별 매출액의 합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디에 있다? B5에 있다. 네, B5셀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잠시 적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잠시 적는데 여기다 적어두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자,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건 어디에 있어? 원하는 조건은 B5셀에 있어 하고 하나를 정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sum ifs를 쓰라고 했어요. sum ifs 하겠습니다. sum range라고 나오죠. 조건 비교할 범위예요. 조건 비교, sum range. sum ifs니까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오죠, 여러분. 자, 매출액의 합계니까 어디에 가서 1월 거래 자료에 가서 매출액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수식입력줄에서 해야죠. 자, 1월 거래 자료에 합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조건 비교할 범위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요. C4에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예, 쭉 연속된 데이터가 선택이 돼요.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도 돼요. 올라가서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나 이거 말고 배운 기능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어디에서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 네, 이렇게 이용하시고 콤마 우리가 뭐였어요? B5였죠. B5 라고 해주시면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엔터. 그러면 값이 나오죠.
그래서 굳이 뭐 여기 와서 이 B5셀 때문에 B5셀에 함수 5라는 이렇게 함수 5 느낌표라고 하는 시트 이름이 나오는 게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미리 적어놨다가 연필로 이렇게 하나 종이에다 적어놨다가 쓰셔도 상관없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뭐 하셔도 돼요. 네, 그냥 클릭하셔서 시트 이름이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버리지 ifs입니다. 지점별 매출 평균을 계산하려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안 쓰고 와서 해볼 겁니다. 자, 는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해제하시고요. 는 에버리지 ifs가 되겠습니다. 평균 구할 범위가 되겠죠. 자, 평균 구할 에버리지 레인지가 먼저 와야 되니까 1월 거래자료 워크시트에 가서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금액을 당연히 가셔야 돼요. 매출로 가야겠죠. 자, 매출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 콤마. 그럼 여기 화면 중간에 굳이 수식 입력줄로 안 가도 중간에 보여요.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올라가서 어디 가요? 이제 지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 콤마 하시고 뭐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함수 5에 와서 종로 이렇게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엔터 하시면 평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워크시트에서만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 실무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워크시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합도 하고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회사에 가서 보면 일을 할 때 이 계산식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한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일부러 좀 불편하겠지만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5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역시 지우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뭐 하시고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함수 5 결과 시트에 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부분에서 마치고 함수 6과 함수 7은 날짜와 관련된 함수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